안녕하세요, 식소나 미카엘입니다. 오늘은 비료 추천, 비료를 하나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마감프 K. 제가 항상 분갈이 영상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감프 하면서 화분 맨 아래 배수충 깔고 그 다음에 용토 살짝 올리고 아랫부분에다가 먼저 넣는 비료, 하얀 알갱이, 그게 마감프죠. 여기에 마감프 K 소량 마감프 비료요. 마감프를 꼭 넣는 이유, 여러분들도 꼭 넣으셨으면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요. 일단 저번 편에서 NPK에 대한 설명 들으셨죠? 질소 N, 그리고 인 P, 그리고 칼륨 K, 얘네가 각각 하는 일들, 주로 하는 일들, 그것에 맞게 성향별로 비료를 쓰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마감프 K 같은 경우는 NPK가 6, 46, 그러니까 질소 6, 인 40, 칼륨 6, 추가로 마그네슘 15 이렇게 들어있어요. 비율이 6대 40대 6대 마그네슘 15. 뭐? 인이 그렇게 많아? 이거 꽃 보는 용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인이 꼭 꽃이나 열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설명드렸었죠? 뿌리 발달에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뿌리 활착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게 또 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에다가 뿌려 놓으면은 우리가 식재했을 때 이 뿌리 뻗음이 정말 좋죠.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코덱스 식물이나 일반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마감프를 아래다가 꼭 깔아줘요, 분갈이 할 때. 근데 뭐 이렇게 인이 많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인이 좀 많은 게 아니라 6대 40대 6이면은 인이 너무 심하게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맞아요, 심하게 많죠. 심하게 많은데, 근데 이 인이라는 녀석이 질소와 칼륨에 비해서 엄청 천천히 흡수되고 조금씩 흡수돼요. 그래서 이 인을 아무리 퍼부어줘도 식물이 잘 못 먹어. 효과가 빨리 안 일어나. 그래서 보통 밭 일구시는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인이 포함된 비료를 미리 깔아서 밭을 일궈놔요. 왜냐면 얘가 이제 미리 좀 머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은 또 다행인 거는 빨리 안 없어져. 그래서 40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막 인이 엄청 많이 식물한테 공급이 돼서 어떠한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선 얘기하지 않지만, 하이퍼넥스사에서 만든 거죠. 하이퍼넥스에선 말하지 않지만 인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질소는 소량, 칼륨도 소량 같이 들어있죠, 같은 양으로. 그리고 마그네슘이 15나 들어있고, 마그네슘을 특별히 15나 추가된 이유는 이게 인이 많을수록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확률이 높아요. 기량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됐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원소마다 서로 도와주는 게 있고 흡수를 도와주는 게 있고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인이 많을 경우 마그네슘 결핍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감프에서는 똑똑하게 마그네슘을 대량 또 넣어놨죠. 그래서 균형이 잘 맞는다. 그리고 항상 제 분갈이 하는 걸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마감프를 저는 묻비료를 안 뿌려요. 마감프 제조사 설명으로는 뭐 보통은 흙 속에다가 섞어서 뿌려주고 혹은 화분 위에 올려놔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건 좀 비추드리고요. 왜냐면은 이 마감프에 들어있는 질소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요. 근데 인은 얘가 수용성이 아니에요. 이 마감프가 뭐가 마음에 드냐면은 계속 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면은 그 뿌리에서 산이 나와요. 근데 그 뿌리에서 분비되는 산에 이 마감프가 녹아요. 그래서 반응해서 인이 나와요. 용출이 돼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장애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식물이 뿌리를 뻗어서 그 뿌리에서 필요한 만큼 산이 나올 때 그 산에 반응해서 인이 용출되니까 얘가 필요한 만큼 또 인을 먹는 거죠. 인을 먹어서 뿌리가 힘 세져갖고 더 좋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편들 중에 브레비카울레 뿌리 내리는 영상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뿌리 없는 브레비카울 심는 법, 뿌리 내리기, 밝은 용토 조합할 때 제가 다른 비료는 안 넣었지만 아래층에다가 마감프를 미리 넣었죠. 뿌리도 없는데 왜 넣느냐? 그게 같은 이치예요. 이제 브레비카울레가 그 용토 안에서 이제 물을 주고 하면서 뿌리가 나오겠죠. 발근이 됐을 때 그 나온 뿌리가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마감프를 만나는 거야. 밑에 깔아놨으니까. 그때 뿌리에서 나온 산에 반응해서 인을 먹고, 얘가 이제 뿌리가 더 튼튼해서 탄력받았을 때 튼튼하게 겨우겨우 뿌리 내렸다가, 이게 식물이 뿌리 내렸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뿌리 내렸다가도 또 에너지 다 쓰고 죽기도 하거든요. 힘들게 내린 뿌리가 이제 왕성하게 에너지를 먹을 수 있도록 아래다가 마감프를 꼭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발근하실 때 마감프를 바닥에 깔아서 식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통 식물도 우리가 분갈이 하고 그럴 때 뿌리 정리를 하기도 하고, 혹은 뿌리를 좀 건드리게 되죠. 아무래도 흙을 털면서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새 화분, 새 흙에 심었을 때 마감프 K가 아래에 있으면 이 녀석이 뿌리를 내리면서 마감프 K를 만나고 그랬을 때 활착을 훨씬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얘네 마감프 K 설명에 보면은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다, 분갈이 할 때 몸살을 예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이런 원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반응하지 않고 뿌리에서 나오는 산에 반응하기 때문에 비료 장애가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다른 비료, 뭐 퇴비나 유박 혹은 뭐 그냥 다른 알비료 아니면 액상비료, 액체비료 그런 거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비료 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조금 과용해도 크게 뭐 식물이 위험해지진 않아요. 물론 과용하면 이 너무 많고 뭐 그 안에 있는 질소와 칼륨도 같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비료가 너무 많아서 웃자라거나 이런 위험은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비료처럼 죽거나 고사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고 범용으로 모두가 쓰실 수 있는 그런 비료인 거예요. 물론 여기 들어있는 질소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옥비료로 줬을 때는 안 좋아요. 위에다가 올렸을 때는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뿌리에서 나오는 산에 만나서 반응을 할 텐데 흙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뿌리를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정작 얘는 인 공급 비료인데 뿌리를 못 만나니까 인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수용성 질소만 물을 줄 때마다 녹겠죠. 수용성이니까 물에 녹아서 그 질소 비료가 계속 질소만 흙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뿌리에는 뭐가 가요? 질소랑 칼륨만 계속 가고 정작 인은 공급이 안 되고, 가뜩이나 인이라는 녀석은 효과도 느리고 이동도 느리고 그런 녀석인데 마감프 K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 좋은 점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프를 위에다가 얹지 마시고 분갈이 하실 때, 혹은 나중에 갖고 왔다고 위에다 그냥 뿌리지 마시고, 굳이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좋은 질소, 좋은 칼륨 비료들도 있으니까 질소와 칼륨만 사용할 거면 굳이 마감프를 위에다 올리는 거 말고 좋은 비료를 쓰시고, 마감프를 활용할 거라면 아래다가 깔아주시길 추천드린다. 마감프에 있는 인은 산에만 녹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이 원하는 만큼 인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마감프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래서 난 하시는 분들도 마감프를 많이 써요. 오히려 관엽하시는 분들은 마감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 비료가 있어 하는 분도 있어. 물론 매니아들은 다 알지만 워낙 유명하고 오래된 비료라. 근데 난 하시는 분들은 마감프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난이라는 게 비료에 뿌리가 약해서 금방 타버리고 난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근데 마감프는 다른 비료에 비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마감프를 많이 사용한다, 난에도. 그래서 난 하시는 분들은 마감프를 많이 써요. 다 아세요. 분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보통 우리 코덱스 씨는 사실 길지가 않죠, 역사가. 10년도 안 돼, 한 10년 됐나? 정작 그러니까 씬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 별로 안 되잖아요. 뭐 혼자서 희귀하다고 이렇게 데려다 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이제 1세대라고 하면 또 막 부심 부리는 분들이 있다는 뭐 얘기를 전에 듣기도 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세대가 어디 있고. 어쨌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코덱스라는 것들이 지금 아직 초기고 많이들 모르셔서 어떻게 키울지, 어떤 비료가 좋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사실 코덱스랑 다육식물이랑 되게 비슷해요, 메커니즘이. 그래서 함께 보시면 돼요. 다육식물한테도 질소는 적응이 좋죠. 대신 인이랑 칼륨은 많은 게 좋다 보니까 뿌리 내림하거나 분갈이 하실 때 이 마감프 인이 많으니까 얘를 넣어주시면 뿌리도 잘 뻗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적당량의 질소와 칼륨도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분갈이 할 때는 꼭 저는 마감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감프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냥 미카엘 쓰니까 나도 믿고 쓴다 뭐 이러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도 계신데, 알고 쓰시면 더 좋으니까 왜 마감프를 쓰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마감프를 꼭 바닥에 깔아라. 위에다가 올려서 뿌리지 말고 웬만하면. 그리고 얼마큼 쓰느냐?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다른 비료보다는 장애에 안전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과용돼도 크게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굳이 많이 넣어서 좋을 건 없어요. 적게 넣어도 효과는 충분하니까 소량, 식물 크기로 봤을 때 주먹만한 놈한테 한 5알에서 8알, 5개에서 8개 정도 중립 기준. 소립은 좀 더 많이 넣어도 돼요. 가끔 미카엘도 엄청 많이 넣던데 제 거 쓰는 건 소립이에요. 소립이라 좀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소립은 작거든요, 양도 적고. 소립이라 저는 한 16개 넣는 거죠, 2배로. 근데 중립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중립은 5개에서 8개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감프가 소립이 있고 중립이 있고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소립을 쓰냐면 저는 분갈이가 되게 빨라요.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무조건 분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성장이 빨라서 좀 빨리 키우는 타입이라 물 많이 주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소립은 1, 2개월 정도 가요, 그 효과가. 그래서 빨리빨리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1, 2개월이라고 써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 3, 4개월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립을 저는 쓰면서
바로바로 갈아주는 낭비니까. 그리고 보통은 중립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립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갈이를 하거나 한번 사이클이 있죠. 그럴 때 6개월간 지속하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 해서 지나서 얼마 지나면 분갈이 하고 이런 식으로. 대립은 1년 정도 가요. 대립 쓰셔도 뭐 무방하고. 근데 대립은 이게 덩어리가 커서 진짜 조금 쓰셔도 돼. 한 더 절반이죠. 4알? 8알, 중립이 8알이면 대립은 한 4알? 그 정도만 넣으셔도 이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쓰시든 그게 맞게 쓰시면 되고요. 그 이상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 충분해. 특히 다육식물 코덱스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은 비료 많이 먹고 자라는 애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비료가 많이 먹고 자라서 그렇게 특화된 애들은 제가 이렇게 몇 번 소개하면서 설명드리죠. 특히 뭐 저번에 그 석화 같은 경우 얘네들이 아무래도 비료 많이 먹고 적응됐다고 했죠. 그런 애들이나 이렇게 몇몇 말고는 대부분은 비료를 막 많이 먹고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 척박한 토양에서 적당한 영분만 먹고 자라면서 진화해온 식물이기 때문에 선인장도 그렇고요. 굳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중립 기준 5알 혹은 8알 그 정도. 주먹만한 녀석이. 그보다 더 크면 좀 더 넣으면 되겠죠. 화분은 더 커질 테니까. 그 정도 추천드립니다. 마급K, 강추 필수, 거의 필수라고 봐요. 저는 무조건 써요. 여러분도 분갈이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비료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